자, 22강 1차 방정식의 활용 첫 번째 시간이야. 지금 1차 방정식 부분에서 가장 어려운 활용 문제가 들어갈 건데 너희들이 좀 여기 부분을 정말 잘 해놓잖아. 그러면 2학년, 3학년 계속 활용 문제가 나와. 그 활용 문제에 훨씬 쉽게 접근할 수가 있어. 지금 조금 쉬운 단계니까 활용 문제 열심히 해보고 안 되면 문제 유형을 외워서라도 내 걸로 만들어야 돼. 외워서 문제를 풀다 보면 어느 순간 그런 문제 유형이 나왔을 때 그 문제들을 풀 수 있게 되거든. 자, 그러면 한번 시작을 해볼게. 활용 문제는 쉽게 얘기해서 초등학교 때 서술형 문제라고 하면 돼. 문장제 문제라고도 하지. 문장이 쭉 나와서 이거일 때 마지막 뭐를 구하시오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근데 여기에서는 1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첫 번째 문제를 글자들을 파악해서 글자가 쭉 나열되어 있는 걸 숫자로 바꿔주는 거야. 바로 식으로 바꿔주는 거지. 그 식으로 바꾼 다음에 식에 대해서 해를 구하면 이 문제를 해결한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문제 파악하여 x를 정하기. 이 x라는 건 바로 내가 알고 싶은 미지수 또는 해, 근이라고도 하지. 답이라고도 해. 답. 내가 알고 싶은 걸 찾는 거야. 그리고 그 문제에 맞도록 방정식을 세워줘야 돼. 방정식. 이따가 얘기할게. 이 부분이 사실 제일 어려운 거지, 그치? 미지수 정하고, 방정식 세우고, 세 번째, x의 값을 구하고, 해를 구해라. 그거죠? 너무 쉽잖아. 그치? 이 얘기대로만 하면은 답이 나온다면 선생님 너무 쉬운 것 같은데요. 근데 어디에서 지금 힘들어지느냐? 이 방정식 세우기가 어려운 거야. 문제들마다 각각 그 글자들을 잘 식으로 전환해야 되는 거거든. 그러면 우리가 이따가 하나하나의 문제들에 대한 예제들을 보면서 전환하는 걸 배워보도록 하자. 네 번째, 구한 x의 값. 이제 그 x를 구했잖아. 그게 문제에 맞는지 확인을 한다는 거야. 이게 어떤 얘기냐? 만약에 그 문제가 뭐 나이에 대한 문제였어. 엄마의 나이가 몇 살이고 아들의 나이가 몇 살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나중에 답을 구하고 났더니 마이너스가 나온 거야. 마이너스는 나올 수가 없잖아. 나이에서. 그쵸? 그렇게 내가 문제를 잘못 푼 경우에 문제에 맞는지 확인을 하고 다시 요 과정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야. 알겠지? 자, 이제 하나하나 차근차근 봅시다. 수에 대한 문제다. 수에 대한 문제. 어떤 수에 대한 문제냐? 보통 어떤 경우들이 나오냐면요. 요런 것들이 나와요. 뭐 연속하는 자연수다. 또는 뭐 연속하는 이때도 연속하는 홀수다. 아니면 짝수다. 이렇게 수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또는 뭐 정수가 될 수도 있겠지? 그치? 그런 경우에 수에 대해서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정해주면 되느냐? 연속하는 두 자연수일 때, 그러면 두 개의 자연수니까 두 자연수일 때는 어떻게 주면 되느냐? 미지수를 일단 정해야 된다고 했죠? 그쵸? 그랬을 때 첫 번째 자연수를 x라고 잡는 거야. 자연수는 우리 어떻게 생겼습니까? 1, 2, 3, 4 얼마씩 올라가요? 1씩 올라가죠? 그쵸? 1씩 올라가는 게 자연수야. 그러면 첫 번째 자연수를 x라고 정했으면 두 번째 자연수는 뭐라고 하면 돼요? 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미지수를 정했고 그 다음에 방정식을 세워주면 되겠죠? 그죠? 그건 문제에 맞춰서 세우게 되는 거야. 그러면 하나가 더 해보자. 세 개의 자연수다. 두 개의 자연수가 아니고 세 개의 자연수다.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될까? 여기다가 x 플러스 2로 하면 되겠죠? 그쵸? 또는 이렇게 해줘도 돼요. x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해줘도 돼요. 이렇게 순서대로 해주면 됩니다. 어떻게 해준다?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순서를 잡아서 풀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때는 정수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정수일 때도. 또 연속하는 홀수와 짝수 해봅시다. 홀수, 짝수 어떻게 생겼는가 한번 보자. 홀수 1, 3, 5, 7. 짝수는 2, 4, 6,
28 얼마씩 늘어나고 있습니까? 얼마씩? 아까 자연수는 1씩 늘어나는데 얘는 홀수나 짝수는 2씩 늘어나죠. 그러면 이제 할 수 있겠다. 아까 했던 것처럼 연속하는 홀수, 연속하는 두 홀수라고 하자.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될까? 첫 번째 홀수를 x라고 잡았어. 두 번째 홀수는 뭐라고 잡을 수 있어? x 플러스 2라고 잡을 수 있겠죠? 그쵸? 짝수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짝수일 때도. 이게 무슨 얘기냐? 얘가 만약에 3이라는 홀수였다고 하자. 그러면 x 플러스 2니까 그 다음 홀수는 5가 되는 게 맞죠? 요렇게 2씩 잡아주면 된다. 또 3개의 홀수다. 세 홀수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x 플러스 2, x 플러스 4 또는 어떻게 잡아도 된다?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2 이렇게 잡아줘도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미지수를 잡는 걸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맞는 문제를 한번 해볼까? 자, 보자. 선생님이 문제를 뽑은 걸 지금 선생님 어디에서 하는 거냐면은 개념원리 190페이지부터 하고 있어요. 그럼 거기에 해당하는 문제들을 보면 아마 선생님이 얘기하는 문제가 나올 거야. 자, 홀수에 대한 문제 한번 보자. 연속하는 세 홀수의 합이 69일 때 세 홀수의 합이 69일 때 가장 큰 홀수를 구하래요. 가장 큰 홀수를 구하시오. 가장 큰 홀수는 얼마니? 이거지, 그치?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미지수를 잡아라 그랬지? 미지수를 뭐로 하면 돼요? 가장 큰 홀수로 할까? 아니야. 그냥 홀수로 하는 거야. 그냥 중심이 되는 홀수 하나로 잡는 거야. 가장 큰 홀수는 거기다가 더하기 2만 해주면 되잖아. 그치? 중간에 있는 홀수를 x라고 잡읍시다. 세 개의 홀수를. 그 다음에 그거보다 작은 홀수를 x-2라고 잡고요. 그거보다 큰 홀수를 x 플러스 2라고 잡읍시다. 됐죠? 거기에 뭐래요? 합이 얼마래? 69일 때 그랬죠? 그러면 세 개의 홀수 정했고 합이래요. 합 뭐예요? 더하기죠? 더하기 해줬더니 2는 는이죠. 그쵸? 는 69가 되었다. 그쵸? 뭐예요? 미지수 정했고 방정식 세웠고 방정식 세웠죠? 이제 뭐 해주면 됩니까? x의 값을 구하면 되죠. 여기 x의 값 구하는 이 방정식 연산 부분에서 버벅거리면 안 돼요. 앞쪽으로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또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자, 봅시다. 이제 동료한끼리만 보면 되는 거죠. x가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그러니까 얼마가 됩니까? 3x 마이너스 2 플러스 2니까 없어졌죠? 그쵸? 그러면 여기 없어지고요. 3x는 69가 되죠? 우리 x 구할 수 있겠다. 양변을 등식의 성질에 의해서 3으로 나눠주면 얼마입니까? 23이죠. 그래서 x는 23 구했습니다. 근데 구한 x의 값이 문제에 맞는지 확인하시오. 지금 x는 뭐였어요? 중간에 있는 홀수였죠? 그쵸? 우리 홀수 한번 써볼까? 중간에 있는 홀수가 23이고 이거보다 하나 작은 홀수가 21이고요. 그거보다 하나 큰 홀수가 25죠. 뭘 구하랬어? 가장 큰 홀수. 문제에 맞게 답을 찾아야 되는 거야. 가장 큰 홀수 25구나. 오케이? 문제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연속하는 세 자연수 이거 이렇게 써도 된다. 짝수일 때 홀수일 때 이렇게 써도 된다. 요거는 반드시 메모해 놓고 다음에 문제 이렇게 나왔을 때 쓰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거 볼게요. 연속하는 수에 대한 문제일 때 연속하는 거 어떻게 한다고요? 자연수일 때 x 플러스 1, 홀수일 때 x 플러스 2 이렇게 미지수를 잡아주면 된다 그랬죠? 자릿수에 대한 문제 봅시다. 2번 자릿수에 대한 문제. 자릿수라는 게 뭐냐면 요거예요. 네모칸 한번 해볼게. 네모칸 100의 자리까지 해볼까요? 100의 자리까지. 그러면 234 그럼 얘네들 숫자를 따로 떨어뜨려 보자. 2, 3, 4 이거의 2와 이거의 3과 이거의 4의 의미가 같아요? 얘는 같지만 얘네들은 다르죠? 이 2는
쓰는 건 똑같지만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100의 자리에 있어. 그치? 100이 2개 있단 얘기야. 그러면 이 2는 그냥 2라고 쓰면 안 되고 뭐라고 해야 돼요? 2 곱하기 100이라고 써줘야 되는 거야. 그치? 맞죠? 3은 그냥 3이 아니라 뭡니까? 10이 3개 있단 얘기예요. 10의 자리에 3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4는 1이 4개 있다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렇죠?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나오느냐, 문제에는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뭘로 할까? 하나만 하자. x 두 자리로만 할게. x하고 뭐 5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10의 자리가 x고 1의 자리가 5라는 거야. 10의 자리가 x, 1의 자리가 5다. 그러면 어떻게 써줄 수 있느냐? 10의 자리가 x니까 x개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x 곱하기 10 그리고 5는 5 곱하기 1 이렇게 써줘야 된다는 거야. 정리를 해서 봅시다. 정리를 해서 보면은 네. A, B, C가 있다고 하자. 얘는 100의 자리라 그랬죠? 그러면 그러니까 100의 자리가 A개 있단 얘기고요. 얘는 10의 자리가 B개 있단 얘기고요. 얘는 1의 자리가 C개 있단 얘기야. C개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합쳐놓은 게 바로 A 100, B 10, C 1이란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요렇게 써줘야 된다는 거예요. 요렇게 자릿수가 이렇게 나왔을 때 요렇게 써줘야만 한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 더 바꿔볼까? X, Y로 해보자. X, Y 어떻게 되세요? 10의 자리와 1의 자리만 있죠? 그쵸? 그러면 10의 자리가 몇 개 있단 얘기야? X개 있단 얘기야. 1의 자리가 Y개 있으니까 둘이 더해서 요렇게 써줘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쵸? 그러면 문제로 한번 가서 봅시다. 문제에 어떻게 나와 있느냐? 1의 자리 숫자가 8인 1의 자리 숫자가 8인 두 자리 자연수가 있대요. 두 자리 자연수가 있다. 그랬을 때 각 자리 숫자의 합의 3배보다 이렇게 어려워. 각 자리 숫자의 합의 3배보다 이가 작다. 이 자연수를 구하여라 그랬지? 이 자연수는 뭐냐? 그러면 여기 문장에 나온 대로 또 해야 된다 그랬죠? 그쵸? 그러면 몇 자릿수 했어요? 두 자릿수죠. 그쵸? 두 자릿수. 그러면 네모칸을 일단 2개를 그리고 시작해보자. 1의 자리가 8이래요. 1의 자리가 8. 그러면 이 자연수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요 10의 자리는 알아 몰라? 모르지? 그러면 얘를 모르니까 미지수 x라고 두자는 거예요. 그럼 요런 거예요. 선생님이 아까 좀 전에 자릿수일 때 어떻게 써야 된다고요? 10의 자리가 x니까 10 곱하기 x 1의 자리가 8이니까 더하기 8 이렇게 써주면 된다 그랬죠? 그쵸? 그러니까 10x 플러스 8이 되는 거죠. 그럼 봅시다. 각 자리 숫자의 합의 두 자리 자연수는 각 자리 숫자의 합의 3배보다 각 자리 숫자의 합이라고? 그게 뭐지? 각 자릿수가 뭐예요? x하고 8이죠? x하고 8. 그게 그러면 x와 더하기 자릿수의 합의 3배보다 그랬죠? 3배니까 여기다 곱하기 3 해야 되겠죠? 3배보다 2가 작다. 말을 그대로 옮겨주는 거야. 식에다가 말을 그대로 옮겨준 거야. 3배보다 2가 작다니까 더해야 돼요? 빼줘야 돼요? 빼게 해야 되죠? 2가 작으니까. 그치? 뭐가? 이 자연수가 다시 볼까요? 1의 자리 숫자가 8인 두 자리 자연수는 각 자리 숫자의 합의 3배보다 2가 작다. 두 자리 자연수를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요. 이 자연수의
자릿수의 합이 얘 더한 거예요. 걔네 두 개의 합의 3배보다 이만큼 작다. 그러면 이제 다 했어요. 이제 다 했어요. 이게 바로 두 자리 자연수고요. 얘가 합에다가 3을 곱하고 2를 빼준 거죠. 그쵸? 이제 한번 식을 풀어봅시다. 식을 풀어보면요. 여기 위에다가 쓸게요. 3-2다. 네. 자, 괄호 먼저 풀어야 되죠? 그쵸? 여기 좌변에는 더 이상 할 게 없으니까 그대로 쓰고, 괄호 뒤에서도 풀어도 분배 법칙 해주는 거죠. 그러면 3x 플러스 38에 24 빼기 2. 그 다음에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x값 구하려면은 x를 갖고 있는 애들은 좌변으로, x가 없는 애들은 우변으로 옮겨줘야 되죠. 10x 마이너스 3x는 얘네 둘이 계산 먼저 하자. 22죠? 22. 얘네가 먼저 있었으니까 얘 뒤에 있는 애가 이렇게 뒤로 따라가는 거죠. 계산해보면 얼마입니까? 7x는 얼마예요? 14가 된다. 그래서 x는 얼마예요? 양변을 7로 나눠주니 x는 2가 된다. 여기 문제 풀다가 근데 만약에 분수가 나왔다.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지, 그치? 틀린 거죠. 그래서 x값은 2가 나와서 처음에 우리 두 자리 자연수가 어떻게 생긴 거야? 여기 1의 자리가 8이었고 여기가 2라는 얘기죠. 그쵸? 28이란 얘기입니다. 네, 문제에 맞게 식을 세워주는 과정이에요. 자릿수에 대한 과정은 어떻게 익혀준다고요? 그 자릿수가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 A, B, C가 있으면 100이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100A 플러스 10이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10B 플러스 C 이렇게 써줘야 된다 그런 거죠. 그렇죠? 네, 두 번째까지 했고요. 이제 여기 좀 지우고 선생님이 다시 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세 번째, 네 번째까지 하고 문제풀이 같이 들어가면서 할 거야. 여기는 활용 부분은 계속 문제가 들어가야 돼. 안 그러면은 그냥 요것만 이론만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자, 증가, 감소에 관한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 증가, 감소는 보통 퍼센테이지가 나와요. 퍼센테이지, 백분율이라고 하죠. 그쵸? A 퍼센테이지라고 한다면 요거 100분율이니까 밑에 100분의 얼마다 라는 표시야. 100분의 뭐 얼마? 100분의 A라는 뜻이야. 100분의 A다. 근데 증가되는 경우가 있고 감소되는 경우가 있대. 그치? X가 있고 그거에 대해서 증가, 감소가 있다는 얘기야. A%만큼 증가된다 라고 하면은 증가되는 건 뭐야? 늘어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플러스 100분의 A라고 써야 되는 거야. 문장에 A%만큼 증가됐습니다. 그러면 플러스 100분의 A를 써준다는 얘기예요. 이번에는 X가 A%만큼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감소는 줄어든 거죠. 그때는 마이너스 100분의 A다 라고 써주는 거야. 이때 이 A는 바로 거의 대부분 숫자로 주어집니다. 우리 X를 구하고 얘네들을 숫자로 주어져서 식을 써나가게 돼 있어요. 대부분. 그렇지 않고 뭐 이게 미지수인 경우들도 있고요. 그러면 뭐 어떻게 하면 될까? 뭐 쉽게 얘기해서 하나만 더 하자. 증가량은 이건 거고 증가량은 이건데 이만큼 증가되는 거잖아. 뭐에 대해서? X에 대해서 증가된다는 얘기야. X에 대해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감소되는데 뭐에 대해서? X에 대해서 감소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전체 증가량은 원래 X의 값이 있었겠지. 그치? 원래 X라는 게 있었고 거기에 이만큼이 더 붙어서 늘어난다는 얘기야. 그러면 플러스 100분의 AX가 된다. 이거 어렵지. 숫자로 안 나오니까. 그치? 그럼 선생님이 숫자로 한번 바꿔볼게. X에 대해서 10% 증가됐다라고 했을 때 그 증가된 거를 먼저 보자. 증가량
x에 대해서 10% 증가됐다. 그러면 일단은 요거 100분율을 숫자로 바꾸면 100분의 10이라고 그랬죠? 그쵸? 100분의 10. 뭐에 대해서? x에 대해서 그런 거예요. 증가량. 그러면 증가되고 변화된 전체량을 보자. 전체량. 원래는 뭐가 있었어? x가 있었어. 거기에다가 이만큼이 증가됐단 얘기야. 그러니까 증가된 것만큼 더해주면 되는 거겠죠? 그쵸? 10%가 증가된 거니까. 그럼 반대로 감소를 봅시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10% 감소된 걸 보자. 감소량을 먼저 찾읍시다. 뭐에 대해서 감소됐다고요? 원래 x에 대해서 감소된 거야. 그러면 100분의 10 곱하기 x는 똑같겠죠? 감소된 양이 이거예요. 전체량은 어떻게 된다고요? 원래 있던 x라는 값에서 이만큼이 빠진 거예요. 이만큼이. 그럼 x에서 100분의 10 곱하기 x가 빠진 거다라는 거죠. 그쵸? 그럼 한번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얼마 전에 빼빼로데이였어요. 빼빼로데이. 그럼 빼빼로의 값이 옛날에는 1,000원이었다고 하자. 1,000원이었다. 1,000원이었는데 이번에 10%가 늘어났을 때 얼마가 됐겠느냐라는 걸 식으로 한번 써보자. 우리 너무너무 쉽게 x 안 들어가고 그냥 한번 식으로 해볼게. 그러면 증가된 값을 봅시다. 증가된 값은 어떻게 돼요? 100분의 10, 10%는 100분의 10으로 바꾸고 뭐에 대해서 증가됐다고요? 원래 값에 대해서 증가된 거죠. 그쵸? 그럼 약분하면 얼마가 증가했어요? 100원이 증가됐다는 얘기야. 그치? 그러면 전체 값은 어떻게 됩니까? 1,000원에다가 요거 100원만큼 증가된 값을 더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게 그 내용이에요. 요게 요 내용이랑 똑같아. 그래서 빼빼로 값이 1,100원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번에 빼빼로 값 진짜 많이 올라서 편의점 같은 데서 막 1,500원씩 하더라고요. 50%씩 올랐나 봐. 그치? 네. 아무튼 증가된 값은 이렇게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뭐 편의점 가서 물건을 살 때도 그리고 마트에 가서 뭔가를 살 때도 계속 쓰이는 거기 때문에 좀 잘 알아두면 좋겠어요. 그러면 네 번째 이제 보자. 원가, 정가. 우리 친구들이 원가, 정가 이거 좀 알기가 어려워. 단어 자체가 조금 복잡하죠. 단어 자체가 복잡해요. 그럼 하나 예를 들어서 또 해봐야지 뭐. 그치? 요거 분필로 해볼게요. 분필. 요 분필에 보면 이렇게 요 통도 있고 그렇죠? 요 분필을 만들 때 이 플라스틱도 있고 요 안에 뭐 자석도 있고 요 분필에 그것도 있고 그렇지? 심도 있고 그랬을 때 이 원가라는 건 이걸 만드는데 드는 비용이야. 재료값이라고 보면 돼요. 재료값. 물론 사람들의 인건비까지 포함되는 거야. 재료값이야. 재료값. 근데 내가 요 분필을 팔려고 하는데 요 재료값만 받고 팔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지 그치? 내가 거기다가 얼마의 이익을 붙여야 돼. 이익을. 그렇잖아. 네가 이거 친구들한테 만들어가지고 키컷 만들어가지고 친구들한테 주면은 네 재료값만 받는다 그러면은 나한테 남는 게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거기다가 뭘 붙여주느냐? 이익을 붙여주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익을 붙여줘요. 이익을 붙여서 바로 나오는 게 뭐가 되느냐? 정가라는 거야. 정가. 바로 나오는 게. 오케이? 원가는 내가 이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들어간 재료의 값들이고 거기에 내가 나는 이거 재료값이 400원인데 나는 조금 좀 비싸게 팔고 싶어. 나 한 300원 붙여서 팔래. 그러면 그게 바로 이 300원이 바로 이익인 거야. 재료값이 400원이고 그래서 붙여서 정가로 700원에 나 팔래 이렇게 하는 거야. 우리 아이스크림이든 과자든 뭐 여러 가지 뭐 태블릿이라고 해도 전부 다 이런 방식으로 매겨져요. 좀 더 복잡하긴 하겠지만 그래. 그래서 내가 이거를 팔려고 결정을 했어. 700원에. 나 이거 700원에 팔 거야. 했단 말이야. 근데 안 팔려. 왜? 너무 비싸게 이익을 많이 붙인 거야. 그래서 정가로 팔려고 했더니 안 팔려서
얘를 이거 너무 많이 남았다. 이제 이렇게 있다가는 이제 판매도 안 되고 안 되겠는데? 그래서 할인을 해주기로 했어. 할인합니다. 있잖아. 마트 가면 그치? 몇 프로 할인해요? 그 있죠? 10%, 20% 할인합니다. 할인액을 뺀 게 바로 할인액을 뺀 게 뭐가 되느냐? 판매가가 됩니다. 판매가. 그래서 마트에 갔을 때 어떤 과자 봉지를 보면 여기 뒤에 숫자가 적혀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치? 또는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는 숫자가 적혀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요게 정가였던 거야. 정가여서 근데 얘가 뭐 재고가 많이 쌓였다거나 뭐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할인을 해줘서 얘는 나중에 이제 계산대에서 계산을 할 때 보니까 800원에 찍히는 거야. 아줌마가 800원에 찍혀준다. 이게 바로 판매가라는 거예요. 오케이? 여기까지 좀 정리됐어요? 그럼 다시 한번 적어주도록 할게요. 여기 되게 중요한데 맨 처음에 용어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용어를 설명한 거야. 원가 더하기 이익이다. 그리고 이익은 반대로 뭐 하면 돼요? 판매가에서 원가를 뺀 거다. 그리고 판매 가격은 정가에서 할인 금액을 뺀 것도 된다. 판매 가격은 정가에서 할인 금액을 뺀 것도 된다. 요걸 굳이 다 외울 필요는 없어. 선생님이 아까 했던 그 과정을 조금만 따라가다 보면은 당연스럽게 돼요. 문제를 풀 때도 그리고 이런 걸 익힐 때도 내가 좋아하는 뭔가 물건을 가지고 하나 생각을 하면서 원가가 이게 내가 뭐 슬라임을 만드는 걸 좋아해. 그럼 수제 슬라임을 만들어서 친구들한테 팔아봐야지 한번. 또는 내가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 그럼 내가 그림을 그려가지고 친구들한테 팔아봐야지 했을 때 그거에 해당하는 원가라는 게 있고 거기다 이익을 붙였을 때 정가가 나온다는 거예요. 판매 가격은 판매가 잘 안 됐을 때 정가에다가 얼마를 할인해주는, 내가 이 친구는 좀 더 좋아하는 친구니까 한 10% 할인해줘야지, 이렇게 빼줬을 때 판매 가격이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럼 실제 문제들을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자. 아이고, 요게 참 어려울 수가 있어요. 자, 요 부분이 좀 많이 어려워. 그래도 어렵다고 생각하면서 가면은 원래 어려운 거니까 조금 더 고생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아. 어떤 선물의 원가에 20%의 이익을 붙여서 정가를 정하고 선생님이 이따가 이 문장들을 전부 다 식으로 바꾸는 걸 한번 잘 봐봐. 마법처럼 이 글자들이 식으로 바뀌어진다. 그리고 한 문장의 식으로 바뀌어진다는 게 참 신기해. 이 정가에서 600원을 할인하여, 와 길다 길어 그치? 할인하여 팔았더니, 이것도 개념 원리 있습니다. 그 문제 찾아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가에 팔았더니 원가에 10%의 뭐예요? 10%의 이익이 생겼다. 이때 선물 세트의 원가를 구하시오 그랬지? 원가를 구하시오. 오. 자,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문장지 문제가 나왔을 때, 활용 문제가 나왔을 때 미지수를 정하라 그랬죠? 그쵸? 미지수 뭘 구하라 했어? 원가를 구하시오 그랬지? 그러면 얘 원가를 모르니까 x라고 둡시다. 모두 다 이 마지막에 나오는 부분을 x라고 두지 않는 경우들도 있지만 보통은 이렇게 x라고 둬도 돼요. 그러면 한번 보자. 어떤 생물 세트의 원가에 20% 이익을 붙여서 그랬지? 20% 이익 붙인데 정가를 정하고, 정가 나왔네. 정가는 뭐라고? 정가는 원가 더하기 이익이다 그랬죠? 정가는 원가 더하기 이익이다. 아까 이거 증가 감소할 때랑
같이 맞물려지는 문제예요. 그러면 우리 원가 뭘로 정했다고? X라고 정했어. 그치? 거기다가 더하기 이익을 몇 프로 붙였다고? 20% 붙였대. 그러면 100분의 20 하면 되겠네. 돼요? 아니죠. 뭐에 대해서 20%예요? 바로 원가에 대해서 20%를 붙인 거야. 원가에 대해서. 아까 빼빼로 할 때 1,000원이 원가라고 하자. 거기에 내가 이익을 20%를 붙이는 거야. 그러면 100분의 20을 붙였다는 얘기가 아니라 20을 붙였다는 얘기가 아니라 뭘 해야 돼요? 200원을 붙여야 되니까 1,000원을 여기다가 이거에 20%를 붙이는 거지? 그치? 대부분 뭐의라고 하면은 곱하기를 써주면 됩니다. 뭐의나 뭐에나. 네? 그래서 정가가 이렇게 결정이 됐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 정리를 한번 해보자. 땡땡 5 1이죠? 그러면 x 플러스 5분의 1 x니까 x 똑같죠? 그러면 얼마가 돼요? 이거는 1이니까 5분의 6x가 되겠죠? 네, 정가가 이거예요. 정하고 정가를 정했대. 5분의 6x로 정해져 있어. 이 정가에서 600원을 할인하여 팔았더니 600원 할인하는 거 한번 써보자. 정가에서 600원을 할인하여, 이거는 이제 그냥 600원 그대로야. 그러니까 할인한 거니까 뭐 해줘야 돼? 더해야 돼? 빼야 돼? 맞아, 빼야 돼. 600원을 할인해서 팔았더니 더니는 는이에요. 는. 이렇게 뭐뭐에는 곱하기 같은 경우고요. 더니 또는 뭐뭐은 이렇게 나오면은 는이에요. 는. 원가에 10%의 이익이 생겼다. 또 원가에 10% 이익이 생겼네? 그러면 원가가 있고 거기에다가 원가에 10%의 이익이 생긴 거죠. 원가에 곱하기죠 또. 그래서 100분의 10%의 이익이 생겼습니다. 그럼 식 완성했네? 그치? 이때 선물 세트의 원가를 구하시오. 식 만들어졌고요. 이거의 방정식 풀어주면 되겠죠? 정리해봅시다. 10분의 1이고요. 5분의 6x 마이너스 600은 여기가 지금 동료한끼리 정리가 안 됐으니까 x 플러스 10분의 1x니까 10분의 11x가 되겠죠? 그쵸? 그러면 x를 갖고 있는 애는 좌변으로, 숫자가 있는 애는 우변으로 바꿔야 되죠? 그러면 5분의, 여기 나오나 모르겠네. 다시 위쪽으로 좀 갈게요. 선생님이 밑에부터 시작했더니 여기로 갈게요. 5분의 6x 얘 이쪽으로 옮기니까 마이너스 10분의 11x는 6000이다. 근데 분수인 경우에는 뭘로 바꿔주자? 정수로 바꾸라 그랬지? 그러니까 전체를 얼마를 곱해주면 됩니까? 분모의 최소 공배수인 10을 곱하면 되겠죠? 10을 곱하면 5, 여기다가도 10을 곱하고 여기다가도 10을 곱하고 여기다가도 10을 곱하는 거예요. 그럼 약분해서 2가 남고 2, 6에 12x 마이너스 약분되니까 11x는 6000 곱하기 10이니까 6만이 되겠죠. 네, 맞죠? 아이고, 여기서 이쪽으로 가면서 바뀌었네. 미안. 여기가 600이었어요. 600 곱하기 10 하니까 6000이 됐죠. 그쵸? 그러면 12x에서 11x 빼니까 x는 6000이다. 바로바로 원가가 6000이라는 답을 구해냈어요. 6000이라는 답을 구했습니다. 여기 부분 어렵죠. 그쵸? 근데 이 문제에 나오는 부분들을 이익을 붙이는 건 플러스, 그리고 뭐 할인하는 거는 마이너스, 할인하는 경우는 마이너스를 붙여서 하는 거다. 그리고 주의할 점이 뭐냐? 어떤 원가에 20%를 붙인다 그러면 원가에다가 20%를 붙인다. 원가에 20%니까 반드시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거. 그냥 100분의 20만 곱하면 더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문제를 선생님이 좀 더 풀어주고 싶지만 정말 수업 시간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서 자, 여기까지 하고 개념 원리 문제 쭉 또 풀어보고 모르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댓글 같은데 해주면 선생님이 또 한번 다음 시간에 풀어주도록 할게. 자, 오늘도 수고 많이 했고 다음 시간에 만나자. 안녕.